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사를 27년 하고요.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1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교감 교장을 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한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학사 시절에 에, 그 운동선수를 제가 가르치는 체육교사 출신인데요. 체육장학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 제가 깨달은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그냥 사장시키긴 아까워서 이렇게 비디오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선수가 늦게 운동을 시작한 선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도저히 빛을 못 발휘한다는 것을 느꼈고 제 스스로도 그렇다는 것을 저도 기계치조를 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계치조를 시작했으니 초등학교 때 이미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 앞에서 물론 선수가 부족해서 한 명 부족하니까 그 인원을 맞추는 데는 제가 항상 늘 나갔긴 했지만 하여튼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것 때문에 이런 어, 책을 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칭찬을 이게 학부모들 전국에 공부 잘하는 그래서 이제 운동도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지 않은가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내용을 전국에 57명의 학부모님, 주로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6살 때까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는 거를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써도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말을 계속 받아 적으면서 했다가 어느 정도 말씀하시면 다시 되돌려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는 정말 모든 정성을 다 걸어서 자기 자식을 가르쳐 놨지만 자식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애가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를 조명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니까 아주 굉장히 감동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아주 간단하게 숫자 10가지로 숫자 1에서부터 10까지를 비유해 가지고 숫자로 풀어보는 칭기스칸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어차피 어머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가 뭐 왕족이라 뭐 이래가지고 슈퍼 데디라든가 뭐 이런 육아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은 어머니라는 사실. 그래서 어머니는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름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교육에 대한 상식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좀 문제점이 되고 또 한 가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도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건가요? 어린애들은 눈 초점도 잘 못 맞춰요. 또 입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귀로 듣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지식 획득 도구는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들려줘야 되겠죠. 어떤 걸 들려주느냐.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은 한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거는 애들한테만 읽혀줘야 되고, 이건 어른한테만 읽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칼비테 교육법이라는 유명한 교육법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그 책을 많이 인용을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좋게 하려고 갈비테 목사님이라고 그래라. 독일 로효 지방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애를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정말 오디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책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뭐 아담 스미스의 국가론 이런 거 굉장히 어른들 골치가 지근지근 아픈 것도 계속 읽어줬답니다. 그렇게 읽어주는 이유가 이제 있게 되죠. 두 번째 2번입니다. 2달 앵무새한테 사람 말을 하도록 가르치려면 2달 이전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2달이 지난다면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가르쳐도 절대로 할 수 없대요. 자, 이렇다면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어떤 결정적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말에 있죠. 3번입니다.
380학습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380학습. 이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방법이고 훌륭한 육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3살, 피아노는 5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죠. 서양에서는. 그래서 3살 때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살 때는 어떤 것일까요? 4살 때는 4살 때 두뇌의 95%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소성이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한 거였습니까? 4살 때 뇌 두뇌의 95%가 이미 완성돼 버리고 이 사람이 천재일지 아니지. 여러분들 천재라는 우리 한국인의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천재는 머리는 좋은데 뭐 일찍 죽고 뭐 몸은 약하고 괴팍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재입니까? 천재는 그런 사람이 천재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천재들이 있었지만 가장 뛰어난 IQ를 가졌던 사람이 괴테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바람피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 하여튼 모든 매너나 건강한 점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천재적이었잖아요. 천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배려심도 좋고 이렇게 모든 건강하기도 하고 발표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것이 천재죠. 지금 뭐 그렇게 말하는 천재는 그게 천재 어떻게 천재일 수 있겠습니까? 머리만 좋고 허약한 사람이죠. 그런 거는 그런 점을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 자, 그럼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천재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고등학교 우등생이 단어를 몇 개를 사용하냐? 8,000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된다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하게 하려면 정말 엄청난 많은 지식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야지만 그걸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고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만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있으면 이걸 결합해가지고 저게 나오고 저게 결합해서 이러니까 천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좀 긍정이 되시나요? 궁금합니다. 자, 이제 6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조기교육 60%의 원리라는 것이 60%의 원리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나이가 30살 넘은 분이 30살이라도 좀 빠른 거죠. 하여튼 30 넘은 사람이 배드민턴장에 가서 배드민턴을 배워 코치들한테 그리고 탁구를 배운다거나 뭐 테니스를 배워요. 아주 열심히 해. 국가대표보다도 더 많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 이거. 60%밖에 못 따라가더라. 그게 바로 60%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배드민턴장에 가서 아무리 자기가 운동신경이 좋고 하더라도 선수 출신들은 선수들 코치 그룹에 가서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끼리 놀아야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탁구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 환경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새 뭐 조기교육을 한다 만다 뭐 조기교육이 나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조기교육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참 한심한 생각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그 사회에 있었던 사람이 제일 똑똑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때가 지금 요새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조사해본 바에 그 칼비테 목사가 조사하고 저도 조사해본 내용인 아테네 시대에 아테네 시대. 그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시인들이 막 시를 읽고 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 뭐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논리 연설도 하고 뭐 올림픽에 가서 운동선수 운동도 하고 이런 거를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요. 뭐 소크라테스니 너무나 많은 천재들이 많잖아요. 거기 그때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천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기에 조기 교육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다음 7번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7살 때까지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시기였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했더니 정말 어머니들이 그때 최선을 다해 7년 동안 죽었다 살아났답니다. 7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한다니까 뭐 애기한테 교육하는데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안 봐요. 근데 깡충깡충 뛴다 뭐 이렇게 아주 오버 액션으로 아주 광대처럼 개그맨처럼 코미디언처럼 이렇게 아주 풀 동작으로 해야만 애들이 쳐다보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만약에 잘 해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려면 1500번 정도는 얘기해야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건 그게 1500번의 원리잖아요.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1500번을 넘어져야만 걸을 수 있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애들한테 1500번 정도 그렇게 열심히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7년 동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메시는요, 호날두나 뭐 레반도프스키처럼 그렇게 훈련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이미 기술이 장착이 돼 있거든요. 조코비치요? 빈 수영장에서 저도 이영택 선수를 볼을 대준 적이 원주중학교에서 볼을 대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볼을 치면요, 다른 데보다 10배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공이 다 굴러 내려오고 가운데서 네트 치고 그 수영장이 좀 좁기 때문에 거기서 볼을 대주면 반은 죽었다 살아는 거예요. 애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코비치가 거기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량이 다른 사람보다 많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한 것만큼 잘하는 거지 우연히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참 많이 하는 거는 이건 영원히 못 따라가는 영원한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코비치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서브가 강하고 강타를 치고 해도 조코비치한테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거죠. 8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의 80%만 다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데도 80% 최선의 80%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참 그 어머니들한테 박수를 치고 싶고 정말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책을 썼지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9번입니다. 전두엽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사람의 전두엽에 있는데 이것이 9살까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똑똑하느냐 안 똑똑하느냐는 9살까지 그 시기까지 이미 다 끝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살 때 이제 적성이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적성이라는 거는 단순 선호하고 평생 적성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들 때는 아주 뭐 단순히 좋아해가지고 금방 뭘 좋아했다가 금방 바꾸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냉정히 살펴보고 정말 깐깐하게 따져봐야만 그 아이의 적성을 찾아내서 그 아이의 적성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천재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건 공부만 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사람의 적성을 찾아서 잘 이렇게 어릴 때 교육을 시킨다면 아마 제 이 강연을 들으시고 단 한 분만이라도 애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런 천재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연도 한 500회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중심 어린 말을 들으시고 꼭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